안녕하십니까. 1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강에서는요, 연금저축과 IRP를 서로 비교하면서 설명드릴 텐데,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과 IRP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세액공제가 된다는 점에서는 같고, 또 그 한도가 다르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은요, 가입 자격이 모든 사람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IRP는 소득이 있는 직장인 자영업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간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 IRP 모두 1,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각각 1,800만 원이 아니라 합산해서 1,800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연금저축에서 1,000만 원 가입했다고 하면은 IRP에서는 800만 원밖에 가입할 수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세액공제 한도도 연금저축은 600, IRP는 900인데 이거 다 합해서 1,5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는 게 아니라 두 개 다 합해서 합산해서 9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된다. 그러니까 절세 효과도 연금저축 99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요. IRP도 148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저축, IRP 개별적으로 합해서 절세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다 합해서 합산해서 148만 원까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저축과 IRP의 절세 혜택은 어느 한 상품만 가지고 따지면 안 되고요. 두 개 상품을 다 합산해서 따진다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 16.5%로 과세한다는 점이 있지만은 원칙적으로 가능하고요. IRP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물론 예외적인 상황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또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 중에 하나가 위험자산 투자 한도인데요. 연금저축은 위험자산에 100% 투자할 수 있는데 IRP는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은 주식형 펀드에 다 가입할 수 있는데 IRP는 주식형 펀드에 자기 재산의 70%만 가입하고 나머지는 채권형으로 가입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점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지급할 때 세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 IRP 모두 세금과 관련해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연금 외에 지급한다. 다시 말하면 아직 연금 개시 시기가 되지 않았는데 중도 인출을 한다거나 연금 개시 시점은 됐는데 연금식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는다. 이랬을 때 어떤 그 세제상의 문제가 있냐면 일단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부분은 비과세되니까 상관없습니다. 뭐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액공제 받은 금액 그리고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로 과세하니까 굉장히 손해가 크죠. 그리고 퇴직소득세 감면도 없습니다. 퇴직소득세에서 100% 다 내야 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연금저축과 IRP는 중도인출이나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반드시 연금저축과 IRP는 연금으로 지급받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부분은 비과세되고 연금액 연간 1,5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세율이 저율과세되죠. 3.3 내지 5.5% 저율과세되고요. 연금액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요. 종합소득세율인 6.6%에서 49.5%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의 30%에서 40%까지 감면된다는 점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연금저축과 IRP는 반드시 연금으로 지급해야 된다. 연금이 아닌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이익이 크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IRP를 납입하고 있다가요. 급한 돈이 필요해서 1,800만 원을 출금하게 되는 경우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에 1,800만 원을 납입했는데 2025년 3월 달에 1,800만 원을 출금하게 됐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요. 세액공제 신청한 납입금액 900만 원 하고요. 운용수익 100만 원. 이 1,000만 원에 대해서는 16.5%로 과세하니까 무려 165만 원을 세금으로 떼버립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세금을 떼게 되는 거죠. 반면에 세액공제 신청하지 않은 900만 원에 대해서는 비과세되기 때문에 세금 추징액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세액 신청한 거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로 중과세하고 세액공제 신청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뺄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IRP 가입할 때 주의할 사항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IRP 같은 경우도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절세 상품이니까 미리 마련하는 게 좋겠고요.
한 통장보다는 2개 통장으로 만들어서 가입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는 퇴직 IRP로 가입하고 하나는 저축, 개인이 직접 적립하는 적립형 IRP로 가입해서 최소한 2개는 만드는 게 좋겠다. 계좌가 많아지면 관리하기도 힘들으니까 최소한 2개 내지 3개 정도는 만들어 두어서 혹시라도 나중에 중도 인출한 경우 다른 계좌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금 외로 수령하지 말자. 그러니까 연금으로 수령했을 때 혜택이 있지 연금이 아닌 방법으로 돈을 일출하게 되면은 평가금의 16.5%씩 과세 당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인출하는 건 좋지 않다. 연금으로만 인출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중도 인출이 IRP는 원칙적으로 인출이 안 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인출을 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인출하는 경우에도 불이익이 굉장히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예외적으로 인출하는 사유는 6가지가 있는데요. 만약에 천재지변이나 6개월 이상의 요양이나 개인회생 파산, 사회적 재난에 의해서 15일 이상 입원 치료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중도 인출하더라도 크게 세금을 많이 안 냅니다. 연금소득세 3.3%에서 5.5% 정도로 적용되니까 그렇게 세금이 많다고 할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로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 이런 걸로 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16.5%로 과세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한 세금을 내야 된다. 그리고 사회적 재난에 의해서 주거시설 피해, 가족 실종 등으로 또 뺄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도 16.5%로 과세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하다. 가능하면은 IRP는 중도 인출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IRP에 담기 좋은 상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상품은 TDF라는 상품입니다. TDF는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해서요. 은퇴 시점에 맞게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자동으로 맞춰주는 펀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TDF 펀드는 TDF란 말이 반드시 들어있고 그 다음에 숫자 4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TDF 2030 그런다고 하면은 2030년 정도에 은퇴하는 사람, TDF 2040 하면 2040년 정도에 은퇴하는 사람, 이 TDF 2050 그럼 2050년 정도에 은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이에 맞게 TDF 상품을 선택해서 가입하면 되지 않을까. IRP 상품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여러 가지 상품에 투자할 수 있지만은 그런 것이 어렵다. 나는 심플하게 그냥 알아서 주식과 채권 비중을 내 은퇴 시점에 맞춰서 그냥 투자하는 그런 펀드가 좋다 그랬을 때는 이런 TDF 상품을 이용해서 IRP에 담으면 좋겠다. 실제로 IRP 계좌에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상품 중에 하나가 TDF니까 TDF 상품을 가입하되 자기 은퇴 시점에 맞춰서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IRP와 연금저축의 비교 그리고 IRP의 투자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잘 활용해서 절세와 투자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